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전설과 깊은 지혜가 숨쉬는 곳. 이곳은 영혼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중 가장 풍요롭고도 가장 신비로운 날 중 하나로 여겨지는 그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휴일이라 불리는 이 날의 이면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계약과 조상들의 준엄한 시선이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추석,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9월 30일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수확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한 해의 고생을 보상하고 만월의 둥근 달은 가족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상징이 됩니다. 추석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속삭이는 시간입니다. 추석은 특정 성인이나 종교적 교리에 기반을 둔 명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유교적 전통과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아름답게 융합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의 중심에는 바로 조상 숭배라는 숭고한 정신이 자리합니다. 가족들은 정성껏 마련한 제사상을 통해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알립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는 행위를 넘어 산자와 죽은 자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신성한 통로로 여겨집니다. 조상들은 자손들의 정성을 통해 평안을 얻고 그 대가로 가족들에게 건강, 안녕, 그리고 다가올 해에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축복을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자손들은 조상의 보살핌 속에서 사업의 번창, 자녀의 순산, 자손들의 출세와 행복을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를 올립니다. 이러한 믿음은 농경사회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염원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자 자연과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깊은 철학의 반영입니다. 추석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농경사회의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는 원시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월의 밤,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대지의 풍요를 상징하며 씨앗을 싹 트이우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인들은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밤, 둥근 달에 대고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다가올 해에도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제의를 올렸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신라시대 가바의 지아파이라는 직조 경기에서 추석의 기원을 찾는 설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 이사금 루리니슈진 때 육부 류부의 여인들을 두 패로 나누어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길쌈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의 길쌈이 끝나는 8월 보름날, 즉 오늘날의 추석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가배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배는 오늘날의 한가위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당시의 가배는 단순한 길쌈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여인들이 함께 모여 노동의 고됨을 나누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풍요를 기원하는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길쌈을 통해 옷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가족의 추위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 자체가 풍요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추석은 고대 농경 사회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과 신라시대의 공동체적 축제 문화가 결합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달의 숭배, 조상 숭배,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 강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추석날은 특별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날이기에 이날 일어나는 작은 현상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민속 속설.
추석 보름달이 유난히 밝고 둥글다면 이는 다가올 한 해 동안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오고 곡식이 풍년이 들 것이라는 길조입니다. 달빛은 풍요의 상징이며 그 빛이 밝을수록 복이 더 크게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날 달이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해의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가족에게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추석날 비가 내린다면 추석비는 가을에 걷는다는 속담처럼 이날 내리는 비는 한 해 내내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고 특히 농사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비가 오면 조상님들이 오는 길에 불편함을 겪으시며 그만큼 자손들에게 내릴 복도 줄어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묘길에 네잎클로버를 찾거나 뜻밖의 행운을 발견한다면 이는 조상님들이 당신을 특별히 보살피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한 작은 행운은 앞으로 찾아올 큰 복을 예고하며 특히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송편을 빚다가 모양이 망가지거나 깨진다면 특히 젊은 여성이라면 이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외모가 평범하거나 혹은 난산난찬을 겪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반대로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송편이 가족의 번영과 자손의 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추석 아침 문 밖에서 거지를 처음 만난다면 좋지 않은 기운을 받게 될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아침 일찍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나 복을 많이 지은 듯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해 재물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길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집안에 거미가 부지런히 거미줄을 친다면 이는 곧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길조입니다. 거미는 예로부터 재물과 소식을 물어다주는 길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추석날 아침 까치가 울음소리를 낸다면 이는 먼 곳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징조입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밤의 꿈. 추석날 밤에 꾸는 꿈은 그 어떤 날의 꿈보다 영험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힘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이기에 그들이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풍성한 과일이나 곡식을 보는 꿈, 특히 탐스러운 감, 배, 벼 이삭 등을 보는 꿈은 재물운이 크게 트이거나 사업이 번창할 길몽입니다. 이는 한 해의 수확과 직결되는 상징이므로 물질적인 풍요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조상님을 만나는 꿈. 꿈속에서 조상님이 인자하게 웃으시거나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상님의 도움을 받거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슬퍼하시거나 화를 내신다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해석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 재물이 샘솟듯 들어오거나 모든 근심이 깨끗이 씻겨 내려갈 길몽입니다. 특히 맑은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꿈은 가족 전체의 복을 상징합니다. 돼지나 황소 등 가축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돼지는 재물과 행운의 상징이며 황소는 근면과 부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축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을 것을 암시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 자유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특히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꿈은 직위 상승이나 시험 합격 등 승승장구할 길몽입니다. 어두운 길을 헤매는 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상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
추석 만월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에 태어난 이들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여겨졌습니다. 성격. 이들은 타고난 낙청아이며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추석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 조상들의 축복과 가을의 풍요로움을 타고났기에 이들의 삶은 비교적 순탄하고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인복이 뛰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타인을 배려하다 보니 자신의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적절한 자기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또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큰 행복을 느끼며 훌륭한 부모이자 배우자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름의 날. 서양 문화권에서 이름의 날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석이라는 풍요로운 날 태어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이름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흔히 가을, 풍요, 달, 넉넉함 등을 상징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담은 가을,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풍성, 밝은 달처럼 빛나라는 의미의 다솜, 사랑의 수누리말이기도 함이나 보름과 같은 이름들이 사랑받았습니다. 이 중 보름이라는 이름은 만월처럼 넉넉하고 온전한 삶을 살라는 뜻을 담아 이날 태어난 아이에게 특히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이름이죠. 추석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조상과의 교감, 가족의 화합,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가 어우러진 신성한 의식의 날입니다. 이날 해야 할 중요한 전통과 의례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례, 조상님께 올리는 감사의 제사. 목표.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한 해의 수확을 보고하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제사상. 조상의 위패나 사진을 모시는 정갈한 상. 제사 음식. 송편. 추석의 대표 음식으로 햇곡식으로 빚어 소립과 함께 찌며 가족의 화합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속을 채울 때 소원, 예쁜 자녀를 빌기도 합니다. 핵과일, 밤, 발, 감, 사과 등 그해 새로 수확한 신선한 과일, 나물, 삼색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을 정갈하게 조리합니다. 전, 동태전, 육전, 버섯전 등 다양한 전을 준비합니다. 탕국, 토랑국이 대표적이며 맑은 육수에 토랑과 고기를 넣어 끓입니다. 술, 햅쌀로 빚은 맑은 정종이나 막걸리, 새로 지은 밥, 햅쌀로 지은 밥, 기타, 식혜, 떡 등, 제기, 제사 음식을 담는 특별한 그릇들, 촛대와 향로,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불과 향,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시기,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온 가족이 모여 깨끗하게 몸을 정돈한 후 시작합니다. 절차. 1. 진설 첸쉐. 제사상을 정성껏 차립니다. 요동육서 유동루씨. 어류는 동쪽, 육류는 서쪽. 조유리씨, 사오리리씨, 대추, 밤, 배, 감순서. 홍동백서, 홍동발씨,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등 정해진 격식에 따라 배치합니다. 2. 강신, 장션. 향을 피우고 잔에 술을 따라 모사, 모샤, 모래나 쌀을 담은 그릇, 이에 3번 나누어 붓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영혼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3. 참신, 찬션. 모든 가족이 함께 2번 절을 올립니다. 4. 헌작, 하떼아, 셴초. 제주, 지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과 조상님께 술을 올립니다. 5. 개방행, 치반긍. 제사상에 올린 밥그릇에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으며 식사를 권합니다. 6. 삽시, 차치. 젓가락을 음식에 꽂아 조상님이 식사하시도록 합니다.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집니다. 7. 사신, 치션. 모든 가족이 2번 절을 올리고 조상님을 보냅니다. 8. 철상, 채추앙. 제사상을 거두고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후에 할 일,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은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를 음복, 인후이라 하는데 조상님께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조상님의 복을 받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담긴 음식을 통해 가족 모두가 평안과 행운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투, 성묘, 성묘와 벌초, 벌초. 조상님께 올리는 효심. 목표. 조상님의 묘를 찾아 불을 깎고 주변을 정돈하여 효심을 다하고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낫, 예초기 등 벌초 도구, 간단한 음식술, 과일 등을 담은 제수품.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시기. 추석 전 벌초를 마치거나 추석 당일 오전에 성묘를 겸해 벌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가족들이 함께 조상의 묘를 찾아 주변의 잡초를 깨끗하게 깎고 흐트러진 흙을 다듬습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묘 앞에서 간단한 제수를 올리고 절을 하며 조상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때 자손들은 한 해 동안의 안녕과 다가올 해의 복을 기원합니다. 이후에 할 일. 성묘를 마친 후 준비해간 간단한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님과의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는 자손들이 조상의 뿌리를 잊지 않고 이어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3. 송편 빚기, 송편 빚기. 소원을 담은 달의 조각. 목표.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소원을 담아 한 해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쌀가루, 물, 깨, 콩, 팥, 밤 등 속재료, 소금, 소립.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시기. 추석 전날 저녁 또는 추석 당일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송편을 빚습니다. 절차.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반죽을 만들고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 손바닥으로 둥글게 펴서 소를 넣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 소립을 깔고 찜통에 쪄냅니다. 이때 송편을 빚는 모양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쁘게 빚은 송편은 예쁜 딸을 낳는다는 속설처럼 정성을 다해 예쁘게 빚은 송편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송편을 빚으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후에 할 일, 갓 쪄낸 따끈한 송편은 제사상에 올린 후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소립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송편은 추석의 맛을 대표하며 가족의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이 됩니다. 4. 강강술래, 강강술래와 민속놀이. 달빛 아래의 공동체. 목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둥근 달 아래 춤을 추고 놀이를 즐기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풍요를 기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밝은 보름달, 흥겨운 노랫소리, 씨름판, 씨름의 경우, 윷놀이, 도구 등.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시기. 추석날 밤 만월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넓은 마당이나 광장에 모여 진행합니다.
절차, 강강술래. 주로 부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며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차 빠르게 움직이며 원을 크게 만들고 다시 작게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이는 달의 둥근 모양과 풍요를 상징하며 마을의 평화와 당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름. 남성들은 씨름판에서 힘과 기량을 겨루는 씨름을 즐겼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윷놀이, 투호.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윷놀이나 투호, 화살 던지기 와 같은 민속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놀이들은 단순히 유희를 넘어 새해의 운수를 점치거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후에 할 일, 밤늦도록 이어지는 놀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녕을 빌고 다음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덕담을 나눕니다. 이날의 특별한 음식들.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인 만큼 음식 또한 풍성하고 다채롭습니다. 송편. 앞서 설명했듯이 추석의 얼굴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햅쌀로 빚어 소립 향이 배도록 쪄낸 송편은 그 자체로 풍요와 조화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꿀, 깨, 밤, 팥 등 다양한 소를 넣어 만듭니다. 토란국. 예로부터 추석에 즐겨 먹던 국입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토란은 흙에서 나오는 알이라는 뜻으로 뿌리채소의 굳건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쇠고기를 넣고 맑게 끓인 토란국은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원기를 보충해주는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햅쌀밥과 햇과일. 그 해에 새로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과 탐스러운 햇과일, 배, 감, 사과, 대추 등은 조상님께 올리는 최고의 선물이며 한 해의 노고에 대한 자연의 보답입니다. 이 음식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다양한 전과 나물, 동그랑땡, 버섯전, 호박전, 육전 등 다채로운 전과 함께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으로 만든 삼색나물은 추석 제사상의 필수 요소이자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별미입니다. 이 음식들은 색과 맛의 조화를 통해 오행의 균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추석은 조상님들이 집안을 방문하는 신성한 날이기에 이날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추석날 엄격히 금지되었던 행위들과 그 이유입니다. 1. 조상님에 대한 불경, 부찡, 예치리언인. 성묘나 차례를 소홀히 하는 것. 이는 조상님에 대한 가장 큰 불효이자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이 자손을 찾아와 보살피시는데 그 자손들이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를 갖추지 않으면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 결과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자손들의 앞길이 막히는 불행이 닥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추석은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날 가족들 사이에 언성을 높이거나 싸움을 벌이는 것은 집안에 찾아오신 조상님들을 불쾌하게 하여 평안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은 싸움이 있는 집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리며 그 집에는 불행과 불화의 기운만 남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2. 풍요와 복에 대한 부정, 푸띵.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것. 추석은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 새로 수확한 곡식이나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행위는 한 해의 농사꾼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를 경시하는 것으로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삽니다. 이는 다가올 해에 흉년이 들거나 집안의 가난이 들끓게 될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복이 달아나고 빈곤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곡식으로 빚은 술을 첫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 햅쌀로 빚은 술은 그 해의 가장 좋은 생산물을 상징합니다. 이를 조상님께 먼저 올리지 않고 사람이 먼저 마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조상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동으로 풍년의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믿었습니다. 3. 삶의 균형과 질서 파괴, 표화해. 지나치게 게으르거나 일만 하는 것. 추석은 휴식과 가족의 날입니다. 이날 지나치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반대로 휴식 없이 과도하게 노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농사일 외에 돈벌이를 위한 과도한 노동은 이날의 신성한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휴식과 가족의 의미를 퇴색시켜 복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삶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명절은 정직과 덕을 강조하는 시기입니다. 이날 타인의 것을 탐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상님들께도 불명예를 안기는 행위입니다. 그 업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행위나 소음을 내는 것. 추석에는 조상님들의 영혼이 집안을 방문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행하는 시끄러운 행위나 불필요한 소음은 자칫 조상님들의 영혼을 놀라게 하거나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잃게 만드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상가 상지하를 방문하거나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것. 추석은 기쁨과 풍요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날 상계 방문하거나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 불운의 기운을 자신의 집안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기운은 추석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흐트러뜨려 가족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는 것. 명절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이는 조상님들께도 불쾌감을 드리며 결국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빚을 주고받거나 큰 동어래를 하는 것. 특히 중요한 길일에 빚을 주고받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추석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그해 재물운을 묶어두거나 반대로 나쁜 기운을 끌어들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날은 재물을 모으고 풍요를 기원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이라는 깊은 전통의 베일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와 삶의 의미가 담긴 이 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불러들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석이 평안과 풍요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